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쟁 시리즈 일흥대전 유현덕 일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1년 한나라 영제의 치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탁군 탁현, 지금의 허베이성 전저우시 근방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 이곳은 산과 들이 어우러진 조용한 시골이었지만 천하의 혼란은 이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유비의 집안은 한때 황실의 영광을 누렸던 혈통이었다. 그의 먼 조상은 한나라 경제의 아들 중산정왕 유승으로 120여 명의 아들을 두어 그 후손들이 천하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세월은 가차없었다. 수백 년이 흐르며 가문은 점차 빛을 잃었고 지방의 한낱 평민으로 전락했다. 유비의 조부 유웅은 그래도 효렴에 천거되어 동군 범연의 현령을 지냈다. 유웅은 백성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공정한 판결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조차 중앙의 부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구나. 유웅은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 서류를 살피며 한숨 지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유비의 부친 유홍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유홍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의 죽음은 가문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유비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비야, 우리 가문은 황실의 피를 이었단다. 네가 이 몰락한 이름을 다시 일으켜야 해. 어머니는 집신을 엮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유비는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제가 해낼게요. 그의 가슴엔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야망의 씨앗이 심어졌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집신과 돗자리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다. 유비는 손이 터지도록 지푸라기를 꼬며 장터에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어머니, 사람들은 왜 늘 피곤하고 그늘져 보일까요? 유비가 묻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세상이 어지러워서다. 황제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모두가 고달프지. 하지만 네가 크면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유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장터에서 만난 유랑민의 이야기는 그의 연민을 깊게 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시장터를 떠도는 거예요? 유비가 묻자 한 유랑민이 한숨 쉬며 말했다. 호족들이 땅을 빼앗았어. 정부는 우리를 외면하고. 유비는 어린 마음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내가 크면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세상을 바꾸어 볼 거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런 참혹하고 가난에 찌든 유년기는 그의 내면에 백성에 대한 깊은 연민을 뿌리내렸다. 그는 가난을 원망하기보다 백성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유비의 성격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과묵했지만
내면은 강철 같았다. 마을 아이들이 유비야, 황실 후손이라며 증명해봐. 이렇게 놀려도 그는 미소 지으며 언젠가 세상을 바꿔 보여줄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도 조용히 답했다. 그의 눈빛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황실 후예라는 자부심은 그에게 큰 뜻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몰락한 가문의 현실은 우울함을 안겼다.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다시 일으켜야 해. 유비는 밤마다 별을 보며 다짐했다. 그의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의는 훗날 그의 통치 이념인 인정을 형성하는 뿌리가 되었다. 자신의 가난 속에서도 주변의 가난을 보며 마음 아픔을 느꼈고, 가문의 부활과 백성의 연민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형성되고 있었다. 한나라 말수도 낙양의 궁궐, 빛나는 용포를 걸친 영재는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었고, 그의 귓가에는 두 집단의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궁의 은밀한 그림자, 환관들은 속삭였다. 폐하, 나라의 곳간이 비었습니다. 벼슬을 돈으로 파시면 재정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영재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라. 관직이란 본디 능력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라지만 돈이 있는 자 또한 나라에 도움이 된다. 낙양의 저작거리에는 벼슬 거래소가 공공연하게 들어섰고 관직의 가격표가 나붙었다. 삼공의 자리조차 수천만 전을 호가했다. 돈으로 벼슬을 산 탐관 오리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재산을 불렸다. 궁궐 밖 높은 문벌을 자랑하는 외척들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환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저들은 오로지 사리 사욕만을 채울 뿐 황실의 위엄을 더럽히고 있어. 외척의 수장이 영재에게 직언을 올리려 했지만 환관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폐하, 외척들이 폐하의 권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영재는 환관들의 말에 따라 외척들을 멀리했고 두 세력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들의 권력 다툼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한나라를 뒤흔들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백성들은 고통받았다. 이런 자가 현령이라니.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세금이 2배라니. 가뭄에 논밭이 다 타버렸는데 호소할 곳도 없다. 농부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민이 되었고 백성들의 분노는 타오르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절규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다. 영재는 벼슬 거래소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궁궐의 상인처럼 꾸민 가게를 만들어 놓고 희희낙낙하며 놀았고, 백성들의 고통은 그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렇게 한나라의 하늘은 점점 더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이 모든 혼란은 마침내 황건적의 난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고, 무너지기 시작한 한나라의 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제 영웅들의 시대가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비는 장터에서 이런 소문들을 들었다. 태평도란 종교가 백성들을 모은대. 장각이란 자가 하늘의 뜻을 전한다지. 유비는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이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해.
그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이 모든 것은 훗날 황건적의 난으로 폭발할 불씨였다. 유비가 15세가 되던 175년,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비야, 학문 없이는 큰일을 못한다. 노식 선생님께 가서 배워라. 유비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어머니 글을 배워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학문보다 사람을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모친 뜻을 따라 긴 여정을 떠났다. 노식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명신으로 천하의 젊은이들이 그의 문화로 몰려들었다. 유비는 낡은 옷을 입고 노식의 문 앞에 섰다. 스승님, 저는 가난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노식은 그의 맑은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혈통과 마음이 중요하다. 조식 선생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외모를 지녔으며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학당의 소라는 신기하게도 가라앉았다. 조식 선생은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잡아주는 스승이었다. 학당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가르쳤다. 어린 아이들은 천자문을,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은 논어와 맹자를 읽으며 저마다의 소리를 내었다. 그 속에서 유비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책보다 창밖을 향해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조식 선생이 교리문답을 진행했다. 그는 붓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질문했다. 군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 일어나 공손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군자는 인을 행하고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로서 자신을 다스리고 지로서 판단하며 신으로 남과 함께합니다. 선생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조식 선생의 시선이 유비에게 닿았다. 그는 서책을 덮고 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유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유비에게로 향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붓을 들고 있지 않던 유비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찾으려 했다. 유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군자가 되는 길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밥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보면 그를 돕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당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른 아이들의 답은 서책에 있었지만 유비의 답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조식 선생의 근엄했던 표정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너의 뜻은 곧 인이다. 그래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날 이후 유비는 학당에서 예전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창밖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선생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언젠가 자신이 말한 대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유비는 그곳에서 육아의 도덕과 정치 철학을 배웠지만 학문 자체엔 깊이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책보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겼다. 아마도 그의 성정에는 인간 친화적 요소가 많은 듯 했다. 말을 좋아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름다운 옷차림에 신경 썼다.
유비 형제,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동문들이 그를 따랐다. 유비는 미소로 답하며 천하가 어지럽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지. 노식은 그런 유비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학자보다는 백성을 이끄는 자가 되겠구나. 그는 유비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덕아, 황실의 피를 이었다면 책임이 크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유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스승님, 이는 백성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나요? 유비가 묻자 노식은 웃으며 답했다. 내 마음이 이미 답이다. 이 가르침은 유비의 인정 이념의 뿌리가 되었다. 노식 문화에서 유비는 공손찬을 만났다. 공손찬은 유주 출신으로 유비보다 나이 많고 신분도 높았다. 그는 북방 변방에서 자라며 무예를 익혔고 야심이 큰 젊은이였다. 공손찬은 유비를 처음 만난 날 그의 낡은 집신을 보고 말했다. 시골 출신이로군.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유비는 당당히 답했다. 형님, 저는 황실 후예입니다. 함께 배웁시다. 공손찬은 그의 기계에 끌렸다. 좋다, 현덕. 우리 의리를 맺자. 둘은 곧 동문의 의리로 깊이 맺어졌다. 공손찬은 이 녀석, 인덕이 있어. 내 야심에 큰 도움이 되겠어. 유비는 형님의 힘을 빌려 내 뜻을 펼치자고 기대했다. 공손찬의 배경은 화려했다. 유주에서 태어나 아버지에게 무예를 배웠다. 찬아,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강해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며 그는 군사적 재능을 갈고 닦았다. 노식 문화에서 학문을 더하며 그는 천하를 노릴 야심을 키웠다. 현덕, 내 인품이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나는 군사를 이끌 테니 함께 큰 일을 도모하자. 공손찬이 말하자 유비는 형님, 저도 세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우정은 유비에게 보호막이 되었고 훗날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비의 유년기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 지나갔다. 장터에서 집신을 팔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의 세계를 넓혔다. 한 노인은 말했다. 호족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우리 같은 이는 굶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유비는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보며 말했다. 비야, 내 조부 유웅은 범연에서 백성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단다. 억울한 일을 구하고 가난한 일을 도우셨지. 유비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유홍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인자한 분이셨어. 네가 그 피를 이었구나. 유비는 아버지의 따뜻함을 상상하며 아버지가 계셨다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이 유년기의 결핍은 그의 야망을 더욱 불태웠다. 한편 조정의 부패는 날로 심해졌다. 유비는 이런 소문을 들으며 내가 크면 이런 부정을 없애리라. 여기에 더해 천재지변까지 발생해 민심을 더욱 흔들었다. 하늘이 노하셨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며 태평도의 소문이 퍼졌다. 유비는 이 소문을 들으며 세상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노식 문화에서의 생활은 그의 시야를 넓혔다. 아침엔 책을 읽고 저녁엔 동문들과 토론했다. 인의로 백성을 다스리려면 어찌해야 하나? 유비가 묻자 동문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다. 공손차는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유비는 인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식은 미소 지으며 현덕, 내 말이 옳다고 했다. 조식학당에서 유비는 정신적으로 도약하였고 공손찬과의 우정도 점점 깊어졌다. 공손찬은 말했다. 현덕,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군사가 필요하다. 너는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으니 우리 함께하자. 공손찬의 제안에 유비는 형님,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유비의 마음속엔 야망과 연민이 공존했다. 황실의 영광을 되찾고 백성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그는 밤마다 별을 보며 다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장을 보며 비야, 천하가 너를 기다린다. 노식은 현덕, 도덕과 인의를 잊지 마라고 당부했다. 공손차는 우리 함께 큰일을 이루자며 어깨를 두드렸다. 유비는 그 모든 격려를 가슴에 품었다. 세상의 혼란은 점점 커졌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184년 한나라의 하늘이 노랗게 물든 해였다. 장각이 이끄는 태평도 신도들이 일제히 봉기했다. 창천이 이미 죽었고 황천이 당장 설 것이다. 그들의 구호가 천하를 뒤흔들었다. 부패한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원한이 폭발한 이 황건적의 난은 순식간에 나라를 마비시켰다. 지방마다 노란 두건을 쓴 반란군이 들끓었고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물러났다. 유비는 고향 탁군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혼란이 내 뜻을 펼칠 기회를 주는구나.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나서야 할 때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젊은이들을 모아 의병을 꾸리기로 결심했다. 중앙조정은 관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각지의 주자사와 군수, 심지어 호족들에게 의병 모집을 허락했다. 이 결정은 중앙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훗날 군벌들의 할 것을 부추기는 씨앗이 되었다. 유비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천하가 어지럽다. 우리 함께 나서 백성을 구하자. 그의 온화한 말투와 황실 후예라는 배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유비의 주머니는 가벼웠다. 군량과 말이 필요해. 혼자서는 어렵구나. 그는 고민에 빠졌다. 바로 그때 탁군의 토착 호족 장비가 유비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장비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젊은이로 학문보다는 무예를 즐겼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마을을 지켰고 장비는 어릴 적부터 힘센 체격으로 동네 아이들을 이끌었다. 형제들 불의를 보면 참지 마라. 장비는 친구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며 약한 이를 돕는 의협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성미는 불같아서 한 번 화나면 주먹부터 나갔다. 세상이 썩었어. 강한 놈들이 약자를 짓밟는 걸 볼 수 없어. 장비의 마음속엔 의협심이 불타올랐다. 유비의 의병 모집 소식을 듣자 그는 즉시 재산을 털어 군자금을 마련했다. 유비 현덕, 네가 황실 피를 이었다지.
나 장비가 돕겠다. 함께 황건적을 치자. 장비가 유비를 찾아와 말하자 유비는 놀라며 물었다. 장비 형제, 왜 나를 돕는가? 장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인품이 마음에 들어. 게다가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목숨을 걸 만하지. 장비의 지원은 유비에게 하늘의 은혜 같았다. 이 형제 덕에 시작할 수 있겠구나. 유비는 속으로 기뻐하며 장비를 가까이 했다. 장비의 배경은 유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돼지를 치며 불을 쌓았고 그 돈으로 말과 무기를 샀다. 현덕형, 내 재산이 내 뜻에 쓰인다면 영광이다. 장비의 순수한 혈성은 유비를 감동시켰다. 장비는 이 사람이라면 따를 만해. 내 힘으로 그의 큰 뜻을 돕자고 생각했다. 둘은 함께 주막여관에서 의병 계획을 논의했다. 황건적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빨리 사람을 모아야 해. 유비가 말하자 장비는 내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지. 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 여관에서 우연한 만남이 일어났다. 관우가 장대로 대추와 콩을 메고 들어왔다. 관우는 하동군 해현 출신으로 본래 선비였으나 고을의 악한을 죽인 죄로 도망자 신세였다. 그놈이 약한 여인을 괴롭히는 걸 볼 수 없었어. 관우는 고향을 떠나며 후회 없이 다짐했다. 유랑 생활은 그를 단련시켰다. 산시성 운성시 근방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책을 즐겼지만 세상의 부조리를 보며 칼을 들었다.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어. 이것이 그의 신조였다. 탁군으로 흘러든 관우는 행상을 하며 살았지만 그의 준수한 용모와 아름다운 수염, 위엄 넘치는 눈빛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내면엔 강한 기계가 있었다. 이 세상에서 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관우는 늘 긴장하며 살았다. 여관에서 유비와 장비를 본 관우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우리가 나서야지. 유비의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유비는 관우의 기상을 느끼고 말을 걸었다. 형제, 어디서 왔는가?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로군. 관우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하동에서 왔소. 세상이 어지러워 방황 중이여. 장비가 끼어들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소? 황건적을 치고 세상을 구합시다. 관우는 둘의 인자함과 호탕함에 끌렸다. 이 사람들이라면 의리를 나눌 수 있겠어.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합류를 결심했다. 세 사람은 천하의 혼란을 개탄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황건적이 백성을 괴롭히니 우리가 막아야 해. 유비가 말하자 관우는 의리로 뭉치면 못할 게 없어. 장비는 맞소. 우리 셋이 힘을 합치자라고 외쳤다. 이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관우의 유랑 생활은 그를 세상사에 통달하게 만들었고 유비의 큰 뜻에 공감했다. 방황 끝에 진정한 동지를 만났구나. 관우의 마음은 평안해졌다. 탁군 교회에서 장비의 복숭아밭 안에서 세 사람은 결의를 다졌다. 복숭아 꽃이 만발한 그곳은 그들의 순수함을 상징했다. 여기서 맹세하자. 유비가 제안하자 장비가 소와 말, 술을 준비했다. 천지의 제사를 지낸 후
나이 순으로 형제의 의를 맺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못하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란다. 그들은 충천의 맹세를 외쳤다. 유비는 형, 관우는 둘째, 장비는 막내가 되었다. 이 형제들과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유비의 가슴이 벅찼다. 관우는 이 의리가 내 삶의 버팀목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장비는 형님들을 위해 목숨 바치자고 생각했다. 이 도원결의는 단순한 맹세가 아니었다. 혼란한 세상에서 운명을 같이 할 유대였다. 세 사람은 의병을 모아 황건적에 맞설 준비를 했다. 장비의 호탕함이 군사를 북돋웠고 관우의 신중함이 전략을 세웠다. 유비는 그 모든 걸 이끌며 이게 내 길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느꼈다. 황건적의 불길이 타오르는 가운데 세 형제의 우정은 빛났다. 장비의 어린 시절은 그의 성격을 형성했다. 마을에서 돼지를 치며 자란 그는 한 번은 호족의 횡포를 보고 주먹으로 맞섰다. 약자를 괴롭히지 마. 그의 외침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호걸이라 불렀다. 의리가 세상의 법이야. 장비의 생각이었다. 유비를 만난 건 그에게 운명이었다. 현덕형의 큰 뜻에 내 힘을 보태자. 그는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관우의 유랑은 더 험난했다. 고향을 떠난 후 산과 들을 헤매며 행상을 했다. 한 번은 산적을 만나 칼을 휘둘러 물리쳤다. 강함을 악으로 쓰지 마라. 관우의 말에 산적들은 물러났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내 의리를 지키리라. 그의 결이었다. 탁군에서 유비를 만나자 그는 이 사람이 내 주군이 되겠구나 하고 직감했다. 황건적의 난은 계속되었지만 세 형제는 희망을 품었다. 유비는 이 동지들 덕에 내 야망이 실현되겠다고 생각했다. 장비는 군량을 챙기며 형님들을 지키자 다짐했고 관우는 칼을 갈며 의리로 천하를 평정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었다. 탁군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천하를 향해 뻗어나갈 터였다. 장비의 지원은 구체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유비 현덕을 따르자고 외쳤다. 그의 혈성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내가 없으면 현덕 형이 고생할 텐데. 장비의 걱정이었다. 관우는 전략을 제안했다. 황건적이 다가오니 매복을 쳐야 하오. 그의 신중함은 유비를 안심시켰다. 관우의 과거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유랑 중 만난 노인에게 의리를 잃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그는 더 굳세졌다. 유비와 장비라면 함께 죽어도 좋다. 그의 충성이었다. 도원에서 맹세한 후 세 사람은 군사를 훈련했다. 하나로 뭉치자. 장비의 함성이 울렸다. 유비는 보며 이게 진정한 형제구나. 이 모든 게 184년의 일이었다. 황건적의 구호가 여전히 들려오는 가운데 세 형제의 길은 열리고 있었다. 장비의 성미는 때론 문제를 일으켰다. 한 번은 부하가 실수하자 화를 냈지만 유비가 참아라. 인의가 중요하다.
이 말에 장비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순순히 따랐다. 현덕형 말이 맞아. 장비는 얼마 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관우는 밤에 홀로 앉아 우리의 맹세를 지키리라 다짐했다. 유비는 둘을 보며 천지가 도왔다고 생각했다. 복숭아 꽃잎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새겨졌다. 황건적의 나는 세상을 바꾸었고 세 형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섰다. 장비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형님들, 앞으로도 함께.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유비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눈빛이 빛났다. 이 결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운명을 같이 하는 서약이었다. 탁군의 봄바람이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듯 불어왔다. 장비의 집안 이야기는 더 깊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어른으로 힘은 약자를 위해 쓰라고 가르쳤다. 장비는 그 말을 새기며 자랐고 유비를 만난 건 아버지의 유언 같았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나요? 장비의 속마음이었다. 관우의 유랑은 고독했다. 산길에서 비를 맞으며 언젠가 진정한 주인을 만나리라. 주막여관에서의 셋의 만남은 그 꿈의 실현이었다. 운장아, 네 길은 여기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도원의 제사 장면은 엄숙했다. 소의 피가 땅에 스며들고 술이 천지에 바쳐졌다. 형제여, 영원히 함께. 유비의 말에 둘은 외쳤다. 영원히 함께하겠소. 이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황건적의 불길 속에서 그들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비의 결심은 확고했다. 가문의 영광을 되찾자. 장비의 지원으로 군사가 모였고 관우의 합류로 힘을 얻었다. 세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185년 황건적의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는 가운데 유비와 그의 형제들은 탁군 일대를 지키며 반란군과 맞섰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의 결의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구나. 그는 의병을 이끌고 황건적의 소부대를 습격했다. 형님, 저기 저쪽입니다. 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장, 네가 선봉에 서라. 막내는 뒤를 받쳐라. 장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알았소. 형님, 이 장비가 적들을 쓸어버리겠소. 하고 돌진했다. 그들의 전투는 조화로웠다. 관우의 용맹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장비의 돌격은 적진을 무너뜨렸다. 유비는 후방에서 지휘하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백성들을 위해 싸우자. 인의로 이기자. 한 번의 교전에서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매복을 이용해 황건적 무리를 격파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관우는 칼을 닦으며 이 형제들과 함께라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장비는 웃으며 형님, 또 한 번의 승리요. 우리의 의리가 빛납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했다. 실제로 그들의 전공은 상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유엽 같은 지휘관에게 일부 보고했지만
연줄 없는 그들은 무시당했다. 현덕, 내 공적은 작다. 보고를 받은 관리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유비는 속으로 분노했다. 출신이 낮아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그러나 그는 참으며 더 열심히 싸웠다. 마침내 185년경 유비는 중산국 안희현위라는 작은 벼슬을 얻었다. 현의 치안을 맡는 하위 무관 자리였다. 형님, 축하드려요. 장비가 기뻐했지만 유비는 이게 내 공적에 맞는 보상인가? 나라를 구하려던 뜻이 이렇게 작아지다니. 하고 좌절했다. 안희현으로 부임한 유비는 작은 관청에서 일상을 보냈다. 형무소 관리와 도적 단속이 그의 일이었다. 현덕공, 이 도적이 또 잡혔소. 부하가 보고하자 유비는 공정하게 신문했다. 죄는 벌하되 사정을 듣자. 그의 인자함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이 작은 자리에서 내 큰 뜻을 어떻게 펼치겠냐고 고민했다. 관우와 장비는 그를 지키며 형님, 때가 올 거요. 이렇게 위로했다. 관우는 현덕 형의 고뇌를 이해해. 나도 유랑하며 그런 괴로움을 겪었지. 생각하며 칼을 갈았다. 장비는 형님이 슬퍼하시니 내가 더 힘을 내야 해. 189년 낙양의 하늘이 피로 물들었다.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소제가 즉위하자 대장군 하진이 환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 십상시는 궁중에서 음모를 꾸몄다. 대장군이 우리를 노린다. 먼저 손을 써야 해. 그들은 하진을 유인해 암살했다. 외척의 우두머리인 하진이 죽자 혼란은 극에 달했다. 십상시가 황제를 농단한다. 관료들의 분노가 터졌지만 힘없는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 소식이 천하에 퍼지자 서량의 군벌 동탁이 움직였다. 그는 정예 병력을 이끌고 낙양으로 진군했다. 이 틈을 타 권력을 잡자 동탁은 속으로 계산하며 황궁을 장악했다. 소제를 폐위하고 협제를 옹립한 그는 폭정을 시작했다. 스스로 상국의 지위에 올라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누구든 반대하면 베어라. 그의 명령에 병사들이 따랐다. 낙양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관료들은 이 괴물을 어떻게 막나 한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충격에 빠졌다. 의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이런 폭군이 나타나다니. 그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안희현에서 유비의 일상은 더 힘들어졌다. 조정에서 파견된 도구도가 도착했다. 그는 부패의 화신이었다. 현덕, 뇌물을 바치면 내 자리를 지켜주마. 도구도가 요구하자 유비는 가난하여 줄 게 없었다. 그대에게 뇌물을 줄 수는 없소. 유비의 거절에 도구도는 모욕했다. 내 놈 같은 천한 놈이 감히. 분노가 치밀어 오른 유비는 도구도를 붙잡아 매로 때렸다. 부정의를 용납할 수 없다. 그의 외침이었다. 관인을 내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 체제가 썩었어. 내 길은 여기서 끝인가. 유비의 환멸은 깊었다. 관우와 장비는 그를 따라 유랑 생활을 시작했다. 형님, 어디로 가시겠소? 관우가 묻자 유비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유랑 중 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상은 높지만 현실은 냉혹하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관우는 현덕 형의 고통을 나누자. 내 충성은 변함없어. 장비는 형님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189년 말 동탁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천하가 들썩였다. 190년 원소와 조조를 중심으로 동탁 터벌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의로운 깃발 아래 모이자. 그들의 호소가 퍼졌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었다. 이게 내 기회구나. 뜻을 펼칠 수 있겠어. 그는 관우, 장비와 함께 연합군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신분이 낮아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공손찬 형님을 찾아가자. 유비는 노식 문화동문인 공손찬을 떠올렸다. 공손찬은 북평태수로 세력을 키운 군벌이었다. 그는 북방에서 오랑캐를 막으며 명성을 얻었고 야심이 컸다. 현덕이 온다니 옛 의리가 떠오르는구나. 공손찬은 유비의 방문을 반겼다. 현덕, 오랜만이로군. 내가 합류한다면 내 힘의 보탬이 되겠네. 공손찬이 말하자 유비는 형님, 동탁을 치는 일에 함께하고 싶소. 공손찬은 유비를 휘하장수로 받아들였다. 이 선택이 내 생존의 열쇠구나. 유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공손찬의 배경은 유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유주에서 자라 군사력을 쌓았고 연합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덕, 내 인덕으로 병사들을 모아라. 나는 전투를 지휘하지. 공손찬의 의도는 유비를 이용해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유비는 형님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관우와 장비는 형님의 결정이 옳다고 지지했다. 이 합류는 유비의 길을 새롭게 열었지만 군벌들의 틈바구니에서 그의 이상이 어떻게 시험받을지 예고되었다. 공손찬의 진영은 웅장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울렸다. 현덕, 내 소문 들었네. 도구도를 때렸다지. 공손찬이 웃으며 물었다. 유비는 부정의에 저항한 거요. 솔직히 답했다. 공손찬은 이 녀석 여전하군. 내 야심에 유용하겠어. 이 시기의 경험은 유비를 성숙시켰다. 좌절과 갈등 속에서 그의 인의는 더 빛났다. 천하의 혼란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190년 동탁의 폭정이 절정에 달한 해였다. 낙양의 궁궐은 피비린내로 물들었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원소는 이를 참지 못하고 여러 지방의 목사와 태수들을 모아 연합군을 결성했다. 한시를 구원하고 역적 동탁을 주벌하자. 그의 호소는 표면적으로 의로운 대의였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세력 확장을 노리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원소 자신은 명문가 출신으로 천하의 인망을 모아 패권을 쥐려 했고 그의 동생 원술은 군량을 쥐고 흔들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한복은 유주를 기반으로 군사를 보존하려 했고 유대는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데 급급했다. 조조는 작은 세력이었지만 야심이 컸다. 이 연합으로 내 이름을 알리고 힘을 키우리라. 조조는 속으로 다짐하며 참여했다.
공손차는 북방의 강자답게 병력을 자랑하며 합류했다. 원소가 맹주지만 내 군사가 핵심이 되리라. 공손찬의 야심찬 생각이었다. 유비는 공손찬의 휘하 장수로서 이 연합에 끼어들었다. 병력은 소수였지만 관우와 장비라는 호거를 거느린 그는 희망을 품었다. 이 무대에서 내 존재를 알리자. 인의로 사람들을 모으리라. 유비는 군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공손차는 유비를 보며 그의 인덕이 자신의 세력에 도움이 되겠다고 계산했다. 연합군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지만 초반에는 동탁에 대한 공분으로 뭉쳤다. 호로관 앞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동탁은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우며 부장 화웅을 호로관에 주둔시켰다. 화웅은 무용이 출중해 연합군의 여러 장수를 연이어 베었다. 누가 저자를 막을 수 있나? 원소의 군영에서 탄식이 터졌다. 장수들이 나섰다가 패배하자 사기는 떨어졌다. 유비는 그 광경을 보며 우리 형제의 차례구나. 관우가 나서자 원소의 부하들이 비웃었다. 저 무명의 장수가 뭐 할 수 있나? 하지만 조조는 관우의 기상을 느끼고 술을 따뜻하게 따라주었다. 이 술을 마시고 가시오. 승리를 빕니다. 조조의 말에 관우는 감사하오. 곧 돌아와 마무리하리다. 관우의 마음속엔 현덕 형님의 명예를 위해 이 대결을 이겨야 한다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화웅은 관우를 보고 웃었다. 또 하나의 모기로군. 하지만 관우의 청룡 언월도가 번쩍이자 화웅의 머리가 떨어졌다. 연합군은 환호했다. 관우가 화웅을 베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동탁군은 위축되었다. 관우는 돌아와 술을 마저 마시며 이 승리가 우리 삼형제의 시작이 되리라. 유비는 형제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운장의 용맹이 천하에 알려졌구나. 내 존재감도 커지겠어. 장비는 웃으며 둘째 형, 멋졌어. 나도 다음에 나서리다. 이 전투는 관우의 이름을 떨치게 했고 유비 삼형제는 연합군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조조는 관우를 보며 저런 장수가 유비휘하라니 유비를 주의해야겠어. 하고 경계심을 품었다. 그러나 연합의 균열은 곧 드러났다. 호로관 승리 후 동탁을 추격해야 했지만 제후들은 각자의 군사를 아꼈다. 내 병력을 소모할 수 없어. 원술은 군량 보급을 늦추며 이간질했다. 원소는 맹주로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모두가 나를 따르지만 내 권위를 지켜야 해. 원소의 우유부단함이 문제였다. 공손차는 원소가 무능하니 내가 북방으로 돌아가 세력을 키우자 생각하며 물러설 준비를 했다. 조조만이 홀로 추격을 주장했다. 동탁을 끝장내야 한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섰지만 지원 없이는 패배했다. 제후들의 이기심 때문에 조조는 피를 토하며 후퇴하며 연합의 한계를 느꼈다. 이제 혼자서 세력을 키우리라. 그의 분노는 독자적 길을 열었다. 낙양을 점령한 연합군은 이미 불타버린 폐허를 마주했다. 동탁이 장안으로 물러날 때 불을 지른 탓에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인가?
병사들의 한탄이 들렸다. 제후들은 폐허를 두고 서로 다퉜다. 이 땅은 내 거다. 원소와 원술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공손차는 원소와 갈등을 빚었다. 유비는 이 광경을 보며 연합이 무너지다니 인의가 부족해서야. 192년 동탁의 최후가 다가왔다. 그의 수하 여포와 사도 왕윤이 공모를 꾸몄다. 여포는 동탁의 양아들이었지만 미인 초선 때문에 배신을 결심했다. 동탁을 죽이자. 왕윤의 설득에 넘어가 여포는 내가 하겠소. 그리고 칼을 쥐었다. 동탁은 믿었던 양아들에게 암살당했고 그의 독주는 끝나버렸다. 이 소식이 퍼지자 연합군의 목표는 사라졌다. 제후들은 이제 서로를 적으로 삼았다. 동탁이 없으니 이제 천하는 내 차지. 원술의 야심이 드러났다. 공손차는 북방으로 돌아가며 유비에게 현덕,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안했지만 유비는 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고민했다. 관우는 형님의 결정에 따르리라. 충성을 다짐했고 장비는 이 혼란 속에서 형님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낙양의 폐허는 새로운 난세를 알렸다. 백성들의 시체가 쌓인 거리에서 유비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조조는 패배 후 군대를 재정비하며 연합은 실패했지만 내 야망은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원소는 내 명망으로 천하를 잡으리라고 자신했지만 그의 약점은 이미 드러났다. 여포의 배신은 그의 야심을 보여주었다. 동탁을 죽였으니 이제 내가 주인이 되리라. 여포의 마음이었다. 왕유는 한왕씨를 구했다고 안도했지만 곧 여포의 야심에 희생되었다. 호로관 전투의 여파로 관우는 영웅이 되었다. 병사들은 관운장의 칼놀림은 신기하다고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유비는 그 덕에 공손찬 휘하에서 더 중용되었다. 형제의 활약이 내 발판이 되네. 유비의 기쁨이었다. 연합의 분열은 점점 깊어졌다. 원술이 군량을 끊자 원소는 동생놈이 배신하다니. 동기간이지만 분노를 토했다. 한복은 내 지역만 지키자고 물러섰고 유대는 비슷한 생각이었다. 조조의 홀로 추격은 용감했지만 패배로 끝났다.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돌아오며 제후들을 원망했다. 동탁의 죽음 소식은 천하를 흔들었다. 장안에서 그의 시체가 끌려다니는 광경은 백성들에게 안도를 주었지만 곧 새로운 다툼이 시작되었다. 유비는 공손찬과 함께 북으로 물러나며 이난세에서 인의로 사람들을 모으자고 계획했다. 두 명의 장수가 말을 타고 1대1로 맞붙어 싸운 관우의 호로관 일기토는 전설이 되었다. 화웅의 머리를 들고 돌아온 그는 조조의 술을 마저 마셨다. 뜨겁소. 관우의 말에 군영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삼형제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제후들의 이기심은 연합을 파탄냈다. 낙양 폐허에서 제후들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이제 적은 동탁이 아니라 너희다. 암묵적 대립이었다. 유비는 멀리서 보며 천하를 구하려면 진정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192년의 끝자락, 난세는 더 깊어졌다. 바람이 잿더미를 날리는 낙양에서
새로운 운명이 싹트고 있었다. 동탁사후 연합 세력의 움직임을 보고 공손찬은 이 무능한 자들과 엮이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북방으로 눈을 돌렸다. 190년부터 192년 제후들의 연합과 동탁의 주살은 난세의 서곡이었다. 193년 서주의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였다. 도겸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며 공을 세운 후 서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른다. 그의 병사는 원술과의 전쟁으로 군대가 괴멸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수하 장계가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살해하는 사건이 터졌다. 조승은 서주를 지나며 호송받던 중이었는데 장계는 그의 거액의 재물을 탐내에 배신했다. 이 돈이면 부귀를 누리겠지. 장계는 칼을 뽑으며 속으로 웃었지만 그 선택은 서주 전체의 재앙을 불렀다.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도겸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그는 장계의 개인적 범죄를 도겸의 책임으로 돌리며 대군을 일으켰다. 194년 봄, 조조의 군대는 서주로 밀려들어 무차별 학살을 시작했다. 사수는 시체로 막히고 마을은 불타올랐다. 도겸은 절망했다. 내 힘만으론 막을 수 없어. 그는 공손찬 휘하의 평원상 유비에게 사자를 보냈다. 현덕공, 서주를 구해달라. 도겸은 유비의 인의와 명성을 믿었다. 그러면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의 희망이었다. 유비는 평원에서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내 병력은 1000여 명, 공손찬이 준 오한 기병 2000뿐이다. 조조의 대군을 어찌 막나.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의리로 구해야 한다. 그는 관우와 장비를 불렀다. 형님, 조조가 무섭소만 가야 합니까? 장비가 묻자 유비는 단호히 말했다. 익덕,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외면하겠나. 익덕은 장비의 자다. 자는 본명 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쓰는 또 다른 이름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명을 직접 부르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본명 대신 자를 불렀다. 관우는 칼을 쥐며 형님의 뜻에 따르겠소. 유비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싸움이 내 길을 바꾸겠구나. 서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오한 기병들은 거칠었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유비는 그들을 다독였다. 우리는 백성을 위해 싸운다. 두려워 말라. 그의 온화한 목소리는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주에 도착했을 때 조조의 군대는 이미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었다. 저 잔인함을 보아라. 장비가 분노로 외쳤다. 유비는 익덕, 진정하라. 우리가 막아야 한다. 관우는 선봉에 나서며 적을 베었다. 형님을 위하여 승리하겠노라. 그의 칼놀림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병력의 열세로 승리를 거두진 못했다. 그래도 유비의 방어는 조조군의 진격을 늦췄다. 백성들은 유비를 보며 희망을 품었다. 현덕공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 피난민 한 노인이 울며 말했다. 유비는 군대의 약탈을 금하고 군량을 나누어 주었다.
배고프시겠소? 이걸 드시오. 병사들이 쌀을 나누자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다니. 그들의 마음이었다. 관우는 현덕 형님의 덕이 백성들을 감동시키는구나. 감격했고, 장비는 형님이 이렇게 하니 나도 더 힘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조의 학살은 잔혹했다. 도겸의 모든 것을 부숴라. 그의 명령에 병사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항복한 자도 베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학살이다. 유비는 분노하며 중얼거렸다. 조조의 분노는 깊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도겸의 책임이다. 서주를 잿더미로 만들리라. 하지만 연주에서 장료와 진궁이 여포를 맞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렸다. 내 본거지가 위험하다. 조조는 서주를 떠나 급히 연주로 돌아갔다. 이는 서주의 숨통을 틔웠다. 하늘이 도왔구나. 도겸은 안도하며 유비를 불렀다. 병상에 누운 그는 현덕공, 내 아들들은 어리고 무능하오. 서주를 지킬 이는 당신뿐이요. 인수를 내밀었다.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의리로 도운 것뿐 서주를 탐낸 게 아닙니다. 원술이 가까이 있으니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겸의 간곡한 부탁과 미축, 진등의 권유에 결국 책임을 받아들였다. 내가 서주를 맡아 백성을 지키리라. 유비는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도겸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서주가 안전하겠구나.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유비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주는 기회지만 위험도 크다. 조조와의 대립은 두 사람의 길을 갈랐다. 조조는 힘과 복수로 움직였고 유비는 인의로 나아갔다. 패도의 길과 왕도의 길이 이렇게 다르구나. 유비는 깨달았다. 조조는 연주로 돌아가 여포를 물리치며 더 강해졌다. 서주의 오명은 잊지 않으리라. 그의 야심이었다. 유비는 서주를 얻었지만 원술과 여포 같은 강적들의 표적이 되었다. 형님, 이제 어찌합니까? 장비가 묻자 유비는 백성들을 지키며 길을 찾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관우는 형님의 책임이 무겁구나. 내가 더 힘써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도겸의 배경은 유비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원래 상인 출신으로 덕망으로 자사까지 올랐다. 백성을 사랑해야 나라가 선다. 도겸의 신조는 유비와 통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나약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서주를 지키겠소? 그들의 한탄이었다. 미축과 진등은 유비를 설득했다. 현덕공, 도겸공의 뜻을 이어야 하오. 유비는 그들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조조의 학살은 서주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한 마을에서 유비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달랬다. 두려워 말아라. 아이의 어머니는 말했다. 고맙소, 현덕공. 이 장면은 유비의 덕을 보여주었다. 백성들의 믿음이 내 힘이구나. 조조의 연주 반란 소식은 너무나 의외였다. 장료는 조조가 너무 잔인하다 반발했고, 진궁은 여포가 더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포를 불렀다. 여포는 이 기회로 내 세력을 키우리라고 야심을 품었다.
조조는 이를 알자 배신자들이라고 외치며 돌아갔다. 유비는 서주에서 백성들을 다독이며 이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우와 장비는 형님 곁에서 힘을 보탰다. 형님, 우리가 있소. 장비의 호탕함과 관우의 침착함이 유비를 지탱했다. 서주의 백성들은 유비를 구원자로 보았다. 현덕공이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을 거요. 유비는 군량을 나누며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조와의 대립은 운명의 시작이었다. 조조는 힘으로 천하를 잡는다 믿었고, 유비는 덕으로 사람을 얻는다 믿었다. 이 엇갈림은 앞으로의 싸움을 예고했다. 서주는 유비의 첫 거점이었지만 위험도 컸다. 세력이 가장 약한 서주를 모든 군벌들이 노리고 있다. 원술은 서주를 빼앗겠다고 노렸고 여포는 기회를 엿보았다. 194년에 서주는 그렇게 새로운 시련의 장이 되었다. 유비의 인자함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조조는 연주에서 여포를 물리치며 내 폐업은 계속된다고 자신했다. 유비는 서주에서 백성을 위해 싸우자 외치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유비를 더 성숙시켰다. 도겸의 신뢰, 백성들의 믿음, 형제들의 충성이 그의 버팀목이었다. 난세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유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195년 서주의 겨울은 매서웠다. 연주에서 조조에게 대패한 여포가 쫓기는 신세로 서주를 향해 말을 달렸다. 그의 창끝은 여전히 천하를 찌를 듯 날카로웠지만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로 악명 높았다. 하비의 성루 위에서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잠겼다. 여포는 호랑이와 같다. 받아들이면 우리를 물 수도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관우는 청룡 언월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형님, 저자의 변덕을 어찌 믿겠습니까? 소패에 두고 감시해야 합니다. 장비는 성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형님, 그 배신자를 어찌 받아들입니까? 제 창으로 찔러버리겠습니다. 유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익덕, 진정하라. 원술이 우리를 노린다. 여포의 무력을 적으로 돌리면 서주가 위험해진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여포는 믿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의 힘이 필요하다. 이 선택이 화를 부르지 않기를. 유비는 여포를 소패에 주둔시키며 북쪽 방어를 맡겼다. 병사들에게는 여포를 예의로 대하되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포는 소패에 도착해 유비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현덕은 인덕이 있지만 무력은 약하다. 이곳을 발판으로 내 세력을 키우리라. 그의 눈빛은 교활했다. 여포의 과거는 배신의 연속이었다. 오원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내가 천하제일이 될 것이다라고 꿈꿨다. 그의 스승은 무력은 강하지만 신의가 없으면 파멸한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여포는 이를 무시했다. 동탁을 죽이고 장안에서 왕윤마저 배신한 그는 천하를 떠돌았다. 내 창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의 오만은 끝이 없었다. 소패에서 그는 병사들을 호령하며 유비의 인덕이 내 군심을 흔들 수 있으니 늘 압박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그의 부장 고수는 충신이었지만 여포의 오만에 늘 한숨을 쉬었다. 주공, 유비를 너무 얕보면 화가 됩니다. 고순의 충고는 공허했다. 유비는 여포의 태도를 보며 이자는 호랑이와 같구나. 방심하면 물리겠어. 소패의 백성들은 여포의 군대가 약탈하자 두려움에 떨었다. 한 노인은 현덕공이 계셨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한탄했고 유비는 이를 전해 듣고 백성들의 믿음이 내 힘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196년 유비가 원술과 싸우기 위해 합의를 비운 틈을 타 여포의 배신이 시작되었다. 유비의 수하 조표가 여포와 손잡았다. 조표는 도겸 밑에서 시작해 합의의 성문을 지키던 장수였다. 그는 원래 상인 집안 출신으로 부귀를 꿈꿨다. 현덕은 덕은 있지만 힘이 약하다. 여포를 따르면 부귀를 누리겠지. 그의 탐욕은 배신을 낳았다. 합의는 단숨에 함락되었다. 유비의 처자와 병사들은 포로가 되었고 성안은 혼란에 빠졌다. 소식을 들은 유비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여포를 믿은 게 화근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관우는 칼을 쥐며 형님, 합의를 되찾겠습니다. 저를 선봉으로 보내주시오. 장비는 창을 땅에 찍으며 그 배신자들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울부짖었다. 유비는 두 형제를 달랬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군사를 모아야 한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내 가족이 포로라니 이 치욕을 어찌 견디나. 합의의 백성들은 여포의 약탈에 신음했다. 한 어미는 현덕공, 우리를 구해주시오. 유비는 이를 전해 듣고 백성들을 버릴 수 없었다. 합의를 잃은 유비는 소패로 돌아가 여포에게 의탁해야 했다. 여포는 그를 맞으며 비웃었다. 현덕, 내 덕에 살았지. 내 밑에서 잘 지내라. 유비는 치욕을 삼키며 봉선공, 은혜에 감사하오. 고개를 숙였다. 이 굴욕은 언젠가 갚으리라. 그의 내면은 분노로 타올랐다. 여포는 유비를 경멸했지만 그의 인덕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두려웠다. 현덕, 군량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지. 그는 일부러 보급을 끊으며 압박했다. 유비는 적은 군량을 병사들에게 나누며 인내하라. 때가 올 것이다. 장비는 이를 참지 못했다. 형님, 저를 보내주시오. 여포를 베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올랐다. 관우가 손을 얹으며 익덕, 형님의 뜻을 따르자. 지금은 참아야 한다. 유비는 밤마다 홀로 앉아 황실의 후예가 이런 신세라니. 내 길은 어디로 가는가. 긴 한숨과 함께 한탄했다. 소패의 작은 객사에서 그는 별을 보며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리라. 언젠가 다시 복귀하리라. 관우는 형님의 인내가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충성을 굳혔고 장비는 이 치욕을 갚기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소패의 일상은 고단했다. 유비는 백성들과 만나며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한 농부는 여포의 병사들이 곡식을 빼앗아 굶고 있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고 유비는 자신의 몫을 나누며 곧 평안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장면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병사는 현덕공은 우리를 아껴주는데 여포공은 약탈만 한다고 수군거렸다. 여포는 이를 듣고 현덕이 내 군심을 흔든다고 분노했지만 유비는 조용히 병사들을 다독였다. 이 믿음이 내 힘이구나. 여포의 부장 고수는 충신이었다. 그는 여포에게 유비를 너무 얕보면 화가 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여포는 그가 감히 나를 어쩌겠나.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고수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라 여포의 용맹에 끌려 따랐다. 주공,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병사들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의 충고는 늘 공허했다. 여포의 오만은 군영에 불만을 낳았다. 병사들은 현덕공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그들의 바램을 속삭였고 여포는 이를 눈치채고 유비를 더 압박했다. 197년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며 국호를 중이라 정했다. 내가 천자다. 그의 외침은 천하를 비웃음으로 들끓게 했다. 원술은 명문가 출신으로 형 원소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천하를 호령하리라. 이렇게 꿈꿨지만 그의 오만은 무모함으로 이어졌다. 여포와 동맹을 맺은 그는 장기를 보내 소패를 공격했다. 유비를 쳐라. 장기의 군대가 다가오자 소패는 위태로웠다. 유비는 병사들을 모아 우리는 백성을 지킨다. 모두 힘을 합쳐 싸우라고 독려했다. 장비는 형님, 저를 선봉으로 해달라고 외쳤고 관우는 적의 약점을 노리자고 전략을 제안했다. 장기는 원술의 충신으로 그의 명령을 맹종했다. 유비를 치면 원공의 천자 자리가 가까워진다. 장기의 야심이었다. 하지만 여포가 갑자기 중재에 나섰다. 이 싸움은 내 손으로 끝낸다. 그는 군영 문 앞에서 천지를 세우고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천지의 작은 칼날을 정확히 맞췄다. 싸우지 마라. 여포의 묘기에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비는 이건 여포의 과시지만 우리를 구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원술은 여포가 내 야망을 막다니 분노했고 장기는 물러났다. 여포는 내 힘이 천하를 움직였다. 상황을 보며 자만하며 병사들을 호령했다. 장기는 원술에게 돌아가 여포가 배신했습니다. 분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원술은 그놈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았다. 원술은 여포와의 동맹을 후회하며 다음엔 유비와 여포를 함께 친다. 이러한 계획을 생각했다. 유비는 이 틈을 타 조조에게 밀사를 보냈다. 조공, 원술과 여포가 천하를 어지럽힙니다. 도와주시오.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쓰며 조조와 손잡는 게 위험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자고 결심했다. 조조는 유비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현덕은 약하지만 인덕이 있다. 이용할 만하지. 그는 유비를 기도의로 임명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조조의 마음은 교활했다. 유비를 동맹으로 삼아 원술과 여포를 친다. 나중에 현덕도 내 손아귀에 넣으리라. 그의 야심은 깊었다.
조조는 어린 시절 환관 집안의 아들로 자라며 천하를 잡으려면 힘이 필요하다. 조부와 부친을 보며 깨달았다. 그는 연주에서 여포를 물리치며 세력을 키웠고 이제 유비를 동맹으로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유비는 조조의 답신을 받고 이 기회로 소패를 지켜야 한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각오했다. 소패의 백성들은 유비의 인덕에 감동했다. 한 소녀는 현덕공, 우리 마을을 지켜줘요. 간절하게 매달렸고 유비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인자한 마음으로 약속했다. 이 장면은 병사들의 충성을 끌었다. 한 병사는 여포공은 무섭지만 현덕공은 따뜻하다. 주변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여포는 이를 듣고 현덕이 내 군심을 흔든다. 분노하며 유비를 더 압박했다. 유비는 병사들에게 인내가 우리를 살린다. 참고 견디자고 말했다. 관우는 형님의 덕이 천하를 움직이겠구나. 속으로 감격했고 장비는 형님을 위해 더 싸우리라. 마음 가득히 결의했다. 198년 여포의 배신이 다시 터졌다. 소패는 내 거다. 그는 유비를 공격했고 유비는 대패했다. 합의로 돌아갈 길은 막혔다. 유비는 조조에게로 달아났다. 형님, 우리가 흩어지다니. 장비는 산속으로 도망치며 울부짖었다. 관우는 여포의 포로가 되어 진영으로 끌려가 형님을 배신할 수 없다. 언월도를 부여잡고 다짐하였다. 유비는 도망치며 내 형제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관우는 여포의 진영에서 후대를 받았다. 여포는 그를 금과 비단으로 대하며 운장, 내 밑에서 천하를 잡자.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하지만 관우는 여포, 은혜는 감사하나 유비 장군의 의리는 지키겠소. 단호히 말했다. 그의 마음은 굳건했다. 형님과의 맹세를 어길 수 없다. 관우는 과거를 떠올렸다. 호로관에서 화웅을 베며 유비의 명예를 지켰던 기억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한편 장비는 산속에서 유격전을 벌였다. 형님, 어디 계시오? 그는 적을 습격하며 외쳤다. 장비는 어린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며 강한 자가 세상을 바꾼다. 힘의 논리를 믿었지만 유비를 만난 후 감명받았다. 그의 충성은 유비에게 바쳐졌다. 형님을 찾아야 한다. 그의 창은 적을 찔렀다. 유비는 조조의 진영에 도착해 형제들을 찾아야 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짐했다. 조조는 유비를 보며 이자의 인덕이 위험하다. 내심 속으로 경계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후대했다. 조조군은 합의로 향했다. 합의 포위전은 극적이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여포를 공격했다. 유비는 조조의 진영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형제들을 찾아야 한다. 큰 소리로 독려하며 외쳤다. 장비는 산에서 내려와 고순을 맞닥뜨렸다. 이놈, 니놈이 형님을 해치려 했다. 그의 창이 고순의 갑옷을 뚫었다. 고순은 여포의 충신으로 그의 패배는 여포의 몰락을 알렸다. 관우는 여포의 진영에서 풀려나며 유비를 보고 달려갔다. 형님! 유비는 두 형제를 끌어안았다. 운장, 익덕,
무사했구나. 포연 속에서 세 사람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 의리가 우리를 다시 묶었다. 유비의 마음 깊은 감격이었다. 여포는 포위된 합의에서 내가 어찌 이 지경이냐. 비명 지르며 최후를 맞았다. 포로로 잡힌 그는 조공, 날 살려주시오. 애원했지만 조조는 배신자는 살려둘 수 없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냉정히 베었다. 유비는 그의 최후를 보며 신에 없는 자의 끝은 비참하구나. 연민을 느꼈다. 관우와 장비는 형님,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굳게 손을 맞잡고 다짐했다. 이 시련은 삼형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유비는 조조의 소나귀에서 내 길을 찾아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각오했다. 여포의 배신은 그의 성격을 드러냈다. 그는 무력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오만이 파멸을 불렀다. 조표는 여포를 따르면 부귀를 얻는다. 헛된 생각을 꿈꿨지만 합의 함락 후 버림받았다. 원술의 황제 자칭은 무모했다. 내가 천자다. 그의 외침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조조는 유비를 이용해 적을 친다. 이러한 생각으로 앞으로의 자신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소패에서의 굴욕은 유비를 단련시켰다. 형님, 참느라 고생하셨소. 장비의 말에 유비는 이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동생의 눈빛을 보며 대답했다. 유비는 형제들을 보며 이들이 있으니 난세도 두렵지 않다. 자신은 큰 행운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다. 195년부터 198년, 이 시련은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오랜 원수를 갚았지만 이로 인해 조조의 소나귀에 갇히겠구나. 합의 함락은 유비에게 승리였지만 새로운 속박의 시작이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조조는 유비를 허도로 데려갔다. 표면적으로는 황제께 공을 보고하라. 이러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유비의 인덕과 명성을 경계했다. 현덕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다. 곁에 두고 감시해야 한다. 조조의 계산은 치밀했다. 허도의 호화로운 저택에 머물게 된 유비는 마치 새장 속 새 같았다. 조조의 첩자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유비는 매일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화를 부를 수 있다.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나직히 중얼거렸다. 관우는 청룡 언월도를 어루만지며 형님, 이곳은 늪과 같소. 빠져나가야 합니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했고 장비는 성미를 참지 못하고 조조가 우릴 가두려 한다. 창으로 뚫고 나갑시다. 거친 행동으로 분노했다. 유비는 두 형제를 달래며 운장, 익덕, 때를 기다리자. 인내가 우리를 구할 것이다. 단호히 말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황실의 후예가 이런 신세라니. 내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조조는 유비를 좌장군과 예주목으로 임명했다. 명예로운 직위였지만 실권은 전혀 없었다. 유비는 조조의 군영에서 형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며 조공의 은혜에 감사하오. 예의를 갖췄지만 속으로는 이곳에서 벗어나 내 길을 찾아야 한다. 항시 기회를 엿보며 다짐했다. 허도의 백성들은
유비의 인덕 소문을 듣고 현덕공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유비는 이를 전에 듣고도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렸다. 그는 매일 저녁 저택의 작은 정원에서 별을 보며 내 뜻을 펼칠 날이 올 것이다.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품었다. 조조는 유비를 가까이 두며 이자의 마음을 꿰뚫어야 한다. 냉정한 판단으로 생각했다. 조조는 어린 시절 조승우로부터 책략과 야심을 배웠다. 천하를 잡으려면 사람을 이용하고 위험한 자는 묶어둬야 한다. 이 생각이 그의 신조였다. 그는 여포를 물리치며 세력을 키웠고 이제 유비를 동맹으로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유비의 인덕은 그의 계산에도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현덕이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내 폐업의 걸림돌이 된다. 조조는 늘 유비를 경계했다. 199년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청매주가 읽는 정원으로 초대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천하의 영웅을 논했다. 원소는 명망만 높고 우유부단하다. 원술은 허황된 야심가에 불과하다. 유표는 나약하고 손책은 젊음만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비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이자는 천하를 꿰뚫고 있구나. 내심 조조의 인재관을 들으며 감탄하며 생각했다. 조조는 갑자기 유비를 똑바로 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당신과 나뿐이요. 유비는 충격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내 마음을 읽혔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다.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치자 유비는 깜짝 놀라 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급히 성인이 말씀하신 빠른 번개와 거센 바람은 변화를 부른다는 말이 떠올라 천둥에 놀랐어. 이렇게 허둥대면서 둘러댔다. 조조는 미소 지으며 현덕은 약삭 빠르군. 하지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조는 유비의 거짓 행동을 간파하고 있었다. 유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조가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이는 나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의 두려움은 깊어졌다. 그는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뜻은 한시를 받드는 것이다. 초조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관우는 이를 눈치채고 형님, 조조의 눈을 피해 계획을 세웁시다. 의미 있는 눈빛으로 속삭였고 장비는 형님, 저를 보내주시오. 조조의 목을 치겠다고 외쳤다. 유비는 고개를 저으며 익덕, 성급하면 다 망한다. 기다려라. 허도에서 유비는 마침내 헌제를 아련할 기회를 얻었다. 어린 황제는 조조의 꼭두각시였지만 유비는 군신의 예를 다하며 무릎 꿇었다. 폐하, 신유비가 한시를 받들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헌제는 어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유장군, 한시를 구해다오.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은 유비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황실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은 내 뜻을 펼칠 곳이 아니다.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헌제의 장인 동승은 조조의 전횡에 분노를 품었다. 그는 과거 한실의 충직한 관리로 황실의 몰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조조는 황제를 농락한다. 한시를 되살려야 한다. 동승은 유비를 찾아와 손을 잡았다. 현덕공, 당신은 한실의 희망이여. 나와 뜻을 함께 합시다. 유비는 그의 진심을 느끼며 이분과 함께라면 조조를 이길 수 있겠구나.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동승은 헌제의 혈서로 쓴 밀조를 보여주었다. 조조를 주살하라. 그 붉은 글씨는 유비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것이 내 길이다. 그는 동승, 왕자복, 종집과 비밀리에 맹세를 나누었다. 한시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소. 왕자복은 젊은 관리로 조조의 오만에 치를 떨었다. 조조는 천하를 소나귀에 쥐려 한다. 이를 막아야 한다. 그의 열정은 뜨거웠다. 종집은 충직한 무인으로 동승의 뜻을 맹종했다. 내 칼은 한시를 위해 휘둘러지리라. 유비는 이 동맹을 보며 이들이 나를 구할 기회다. 한 줄기 밝은 희망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밀조 계획은 위태로웠다. 조조의 첩자들이 동승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허도의 어두운 골목에서 첩자들은 속삭였다. 동승이 무언가 꾸민다. 유비도 연루된 듯하다. 유비는 매일 불안에 떨었다. 내 행동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는다. 그는 표면적으로 조용히 지내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저택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곧 평안이 올 것이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위로했다. 한 노인은 현덕공, 우리를 잊지 마시오. 울며 말했고, 유비는 내가 백성을 버릴 리 있겠소.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이 장면은 조조의 첩자들에게도 전해졌다. 현덕의 인덕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조조는 이를 듣고 이자를 더 강하게 묶어야 한다. 경계심을 키웠다. 200년 원술이 패주하여 하북으로 도망친다는 소식이 들렸다. 유비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조조를 찾아가 조공, 원술이 원소를 도우려 합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맡겠습니다. 출정을 청했다. 조조는 유비의 진위를 의심했다. 현덕이 무슨 꿍꿍이인가. 하지만 원소와의 대결을 앞두고 현덕을 이용해 원수를 치자. 조조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계산했다. 좋다 가라. 그의 허락에 유비는 즉시 군대를 모아 허도를 떠났다. 관우는 형님, 드디어 자유입니다. 그는 기뻐했고 장비는 이제 조조를 벗어나 싸웁시다. 그는 호탕하게 외쳤다. 유비는 말을 몰며 이제 내 길을 간다. 한시를 위해 싸우리라. 조조는 유비가 떠난 후 후회했다. 현덕을 놓쳤다. 그는 추격병을 보냈지만 유비는 이미 서주에 도착했다. 그는 조조가 보낸 차주를 단칼에 처단하며 이제 서주는 내 거다. 큰 목소리로 선언했다. 차주는 조조의 충신으로 서주를 지키던 장수였다. 그는 조공의 뜻을 따랐다. 마지막으로 외쳤지만 유비는 한시를 배신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단호한 자세로 칼을 내렸다. 서주의 백성들은 현덕공이 돌아왔다. 환호하며 성문으로 몰려들었다. 하나이는 현덕공, 우리를 지켜줘요. 간절히 매달렸고 유비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강한 믿음으로 약속했다. 유비는 형제들과 성루에 서서 한실과 백성을 위해 싸우자. 큰 목소리로 병사들을 독려했다. 관우는 칼을 쥐며 형님의 뜻이 곧 내 길이여. 한 목소리로 다짐했고 장비는 누가 오든 부숴주겠소 하며 호탕하게 외쳤다. 동승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밀조가 발각되자 그는 조조에게 끌려갔다. 내 놈이 감히 황제를 이용하다니. 조조의 분노에 동승은 한시를 위해 죽는다고 외치며 처형되었다. 왕자복과 종집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유비는 이를 뒤늦게 듣고 그들의 희생이 나를 살렸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며 연민을 느꼈다. 그는 동승의 충정을 떠올리며 그들의 뜻을 이어야 한다.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조조는 허도에서 현덕이 달아났다고 분노했지만 지금은 원소와의 싸움에 집중해야 했다. 유비는 서주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밝은 표정으로 외치며 병사들을 다독였다. 이상으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